그 비 오는 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오랜 시간 억눌린 갈증처럼 모든 걸 적시고 틈새로 스며들어 몸을 떨리게 하고 마음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것은 조용한 폭발처럼 그 젖은 느낌이 깊은 욕망을 깨우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해요. 제 사업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 시절부터요. 저는 정윤석입니다. 55살이에요. 지금은 자동화 기계와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 인생이 지금처럼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서울 외곽에 작은 공장 하나 있었어요. 벽엔 곰팡이가 가득하고 천장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죠. 빈손으로 시작해서 가족과 친구들한테 돈 빌려 낡은 기계 몇 대 샀어요. 부품 조립하느라 밤새우는 날들. 차가운 금속 냄새가 피부에 배고 기계 소리가 귓가에 웅웅 울렸어요. 어느 날 어두운 공장에서 혼자 앉아 쇳덩이 더미를 보며 생각했어요. 윤서가 내 인생 뭐 하는 거야? 마음이 무거웠지만 운이 따라주기 시작했어요. 중소기업에서 작은 주문이 들어왔고 이익은 없었지만 품질과 납기를 칭찬받아 또 주문이 왔어요. 그렇게 일이 늘었고요. 이근수, 대학 친구 기억나요? 그때 커피 체인으로 잘 나가던 녀석이었어요. 근수는 자랑 많았죠. 밥 사주고 술 사주며 윤서가 사업은 피를 봐야 해. 사람 밟을 각오 없으면 지금 접어. 그 말에 속으로는 상처받았지만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5년 전 산업단지로 회사 옮겼어요. 새 건물에 바닥 반짝이고 직원도 많아졌죠. 삶이 안정됐지만 외로웠어요. 아내 일찍 세상 떠나고 아이들은 각자 바쁘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점심에 편의점 김밥 먹으며 컨베이어 점검하고 있었죠. 하늘이 흐려 비 올 기운이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아이스커피 사서 사무실로 가는데 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오피스룩 차림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제 눈과 마주쳤어요. 그녀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대표님 되세요? 보험 쪽 일하는데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보통 바빠서 돌려보냈을 텐데 그날은 시원한 커피 들고 있어서 잠깐 쉬면서 들어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책상 맞은편에 앉아 서류 설명 시작했는데 내용은 잘 안 들어오고 말할 때 손등으로 입 닦는 모습이나 서류 넘길 때 손 떨리는 게 눈에 띄었어요.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그녀가 놀라며 아, 네, 감사해요. 대화 중 얼굴이 익숙해 보이더라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명함 주며 김소연입니다. 그 이름과 얼굴 보니 떠올랐어요. 근수의 아내, 근수 씨 아내 아니세요? 그녀가 놀라 어떻게 아세요? 친구예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조용히 있다가 근수 소식 물었어요. 그녀가 쓴 웃음 지으며 사업 처음엔 잘 됐어요. 매장 5개쯤 됐으니까. 그런데 점점 매장 안 나가고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결국 망했어요. 지금 근수는 물류센터 알바로 일한다고요. 그 말 듣고 옛날 생각났어요. 내가 힘들 때 근수가 자랑하던 시절. 이제 바뀐 상황에 약간 속이 시원했지만 안쓰러웠어요. 힘내세요. 그녀가 가고 나서도 그 눈빛이 맴돌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툭툭 소리가 마음처럼 빨라지네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기존 고객이 갑자기 주문 취소, 경제 사정 탓이라고. 충격이었어요. 성공이 이렇게 약할 줄이야. 비가 더 세차게 쏟아지며 이 만남이 더 큰 폭풍의 시작인가 싶었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비를 보며 근수와 소연 생각했어요. 그 만남이 감정의 소용돌이로 이끌 줄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인생이란 게
커피 한 잔이 이런 걸 불러오네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이 많아요. 오늘 성공이 내일 실패일 수 있으니 가진 걸 소중히 하고 타인에 공감하세요. 누구나 어려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순간 있었나요? 비가 끊임없이 내렸어요. 툭툭 떨어지는 빗소리가 가슴속에서 뛰는 심장 소리 같았죠. 사무실에 앉아 책상 위 어지러운 서류를 보는데 머릿속은 이미 거기에 없었어요. 김소연, 이근수, 그 친구의 아내,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친 눈빛, 떨리는 목소리로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던 그 순간이 슬픈 노래처럼 마음에 남았어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 그때는 몰랐죠. 몇 시간 뒤 그녀가 다시 올 거라고. 비를 뚫고 단순히 보험 때문이 아닌 부탁을 들고 올 줄은요. 소연이 떠난 후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책상 위 부품, 작업장에서 나는 기계 소리, 익숙한 쇳내음이 초창기를 떠올리게 했죠. 하지만 마음은 근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 근수는 늘 파티의 중심이었어요. 웃음소리 크고 늘 앞장서던 녀석. 졸업 후 바로 카페 열어서 성공, 순식간에 매장 5개까지 늘렸죠. 친구들 만날 때마다 근수는 저를 밥 사주고 술 사주며 윤서가 사업은 과감해야 해. 내 밑으로 와 월 250은 보장해 줄게. 그 말이 자존심을 찔렀지만 그냥 웃어 넘겼어요. 이제 소연 말로는 근수가 창고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인생 참 예측 못하죠. 오후가 느리게 흘렀어요. 새 컨베이어 시스템 점검하며 나사 하나하나 확인했죠. 직원들 다 퇴근하고 사무실엔 나 혼자. 비는 점점 거세졌고 창틈으로 바람이 휙휙 불었어요. 책상에 앉아 남은 아이스커피 한 모금 마시는데 문이 살짝 열렸어요. 대표님, 들어가도 될까요? 소연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고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들어와, 비 엄청 오는데. 서랍에서 수건 꺼내 건넸어요. 그녀는 떨면서 앉았고 눈은 바닥만 봤어요. 소연이 깊은 숨을 내쉬며 보험회사 들어온 지 3달 됐는데 계약 하나도 못했어요. 오늘 6군데 다녔는데 다 바쁘다며 돌려보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며 그래서 대표님께 작은 화재보험 하나만 부탁드리려고요. 부탁할 때가 여기뿐이에요. 그 눈빛 절박하면서도 부서질 듯 약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았어. 서류를 끌어당겨 보여줘.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펼치며 조항 설명했지만 귀엔 잘 안 들어왔어요. 그냥 빨리 서명해줬죠. 진짜 감사해요. 그녀 눈이 반짝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서류 끝나고 우린 잠시 조용했어요. 밖에 빗소리가 모든 걸 덮었고 사무실엔 우리 숨소리만 남았죠. 내가 먼저 이별었어요. 근수는 요즘 어때? 창고 일 말고. 소연이 쓴웃음 지으며 결혼 초엔 착하고 웃음 많았는데 망하고 나서 변했어요. 짜증내고 말 없어요. 제가 집안 다 책임지고 애들 챙기느라. 나도 내 이야기 꺼냈어요. 아내 잃고 회사 망할 뻔했던 날들. 서로 털어놓다 보니 낯선 사람 같지 않았어요. 사무실이 따뜻해졌고 밖에 비는 차가웠죠. 갑자기 천둥 소리에 창밖이 번쩍였어요. 전등이 꺼지며 사무실이 캄캄해졌죠. 소연이 비명 지르며 내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떨리는 몸, 젖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비냄새, 뜨거운 숨결이 가슴에 닿았어요. 괜찮아. 속삭였지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체온, 젖은 옷, 모든 게 이상하게 자극적이었어요. 더 세게 끌어안았고 그녀는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세상은 우리 둘뿐인 것 같았어요. 불이 다시 켜졌고 우린 황급히 떨어졌어요. 소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죄송해요. 천둥 때문에 놀랐어요. 나도 웃으며 괜찮아. 비 오는데 다들 깜짝 놀라지. 그녀가 머리 닫고 다시 감사 인사하며 나갔어요. 혼자 남아 창밖비를 보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죠. 단순한 포옹이었는데 왜 금지된 선을 넘은 기분일까? 전화벨이 울려 정신 차렸어요. 고객이 큰 계약 취소한다고 경제 사정 때문이라며 충격받았어요. 성공이 이렇게 허약할 수가. 비는 더 세게 쏟아졌고 이 만남이 더 큰 폭풍의 전조인가 싶었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소연의 젖은 모습, 그 절박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녀가 다시 오길 바랐어요. 인생 참 한순간이 모든 걸 바꾸네요. 비가 멈추지 않고 내렸어요. 툭툭 떨어지는 빗소리가 남은 이성을 모두 삼켜버릴 것 같았죠. 사무실의 어둠 속 소연의 뜨거운 숨결이 가슴에 닿았고 그 포옹이 생각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끌 거란 걸 몰랐어요. 소연이 보험 계약 서류에 사인한 후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희미한 불빛이 그녀 얼굴을 비췄죠. 그녀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근수와의 결혼 초창기를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행복했지만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고. 나도 내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내 잃은 날들,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던 순간들. 이야기 나누다 보니 우린 점점 가까워졌어요. 밖에 비는 계속 내렸고 그 소리가 우리를 둘만의 공간으로 몰아넣었죠.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리며 불빛이 꺼졌어요. 사무실이 캄캄해졌죠. 소연이 비명 지르며 내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떨리는 그녀의 몸, 젖은 머리카락에서 나는 비 냄새, 뜨거운 숨결이 가슴에 닿았어요. 괜찮아, 속삭였지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어둠 속 그녀의 체온, 젖은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은 느낌, 모든 게 자극적이었어요. 더 세게 끌어안았고 그녀는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녀가 고개 들었을 때 어둠 속 반짝이는 눈빛이 보였죠. 우린 키스했고 그건 불꽃처럼 번졌어요. 근수도 도덕도 옳고 그름도 잊었어요. 책상 위에서 빗소리 속에서 우린 욕망에 휩싸였어요. 부드러운 그녀의 몸, 급한 숨소리가 내 심장과 뒤섞였죠. 사랑이 아니라 너무 오래 억눌린 갈망이 폭발한 거였어요. 불이 다시 켜졌고 우린 황급히 떨어졌어요. 소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보험에 이런 보너스도 있네요. 그 말에 나도 웃었어요. 그래, 이 계약은 돈값하네. 그녀가 머리 닫고 또 감사 인사하며 나갔어요. 문 닫히고 혼자 남아 빗소리 들으며 멍하니 앉았죠. 방금 무슨 일이? 포옹, 키스, 그리고 그 이상. 멈출 수 있었을 텐데 왜 못 멈췄나? 전화벨 울려 정신 차렸어요. 내일 회의 알림 문자. 한숨 쉬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소연의 젖은 머리, 반짝이는 눈, 어둠 속 체온이 떠올랐어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모든 게 변했다는 걸 알았어요. 사무실 문 잠갔다. 밖으로 나가니 비가 얼굴에 부딪혔어요. 차갑지만 내 안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요. 소연이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그녀가 다시 올 거란 걸 알았어요. 보험 때문이 아니라 더 깊고 위험한 이유로. 급이 오는 밤이 멈춘 후에도 사무실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마음속에 남았어요. 소연과의 포옹과 키스가 한 번의 실수로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죠. 그녀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다시 찾아왔을 때 우리 사이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고 은밀한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 밤 이후 아침 눈을 떴을 때 기분이 뒤섞였어요. 설렘과 불안이 함께였죠. 사무실은 여느 날과 같았어요. 작업장에서 나는 기계 소리, 책상 위 종이컵 커피 냄새. 하지만 그 책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선을 넘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그냥 비와 어둠 때문이라고, 한 번의 실수라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보고서 확인하고 거래처 만나며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소연의 젖은 머리, 반짝이는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 뒤 소연이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어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그날 계약 덕분에요. 대표님, 자신감 좀 생겼어요. 웃으며 앉으라고 했죠. 케이크 먹으며 커피 마시고 옛 친구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보험 영업하며 퇴짜 맞은 이야기, 아이들 위해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내 압박, 잠 못 드는 밤들 이야기했죠. 분위기는 가벼웠지만 묘한 긴장이 있었어요. 둘 다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산업단지 아는 사장님들한테 소연을 소개했어요. 이 사람 믿을만해, 보험 잘해. 덕분에 소연이 계약 몇 개 더 따냈죠. 그녀가 감사 인사하러 올 때마다 사무실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직원들 퇴근하면 우린 다시 욕망에 끌렸어요. 사무실에서 한적한 카페 구석에서 그녀의 눈빛이 나를 부르고 난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들은 달콤했지만 죄책감이 뒤따랐어요. 근수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가 가까이 올 때면 모든 걸 잊었죠. 어느 저녁 간단히 밥 먹고 사무실에 남았어요. 희미한 불빛, 천장 선풍기 소리. 소연이 내 옆에 앉아 손이 살짝 닿았어요. 대표님, 저 이런 적 없었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여기 대표님과 있으면 안전해요. 그 말은 부드럽고도 아팠어요. 그녀를 끌어안았고 다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그녀의 따뜻한 몸, 급한 숨소리, 그 순간 근수도 후회도 잊었어요. 금지된 달콤한 뿐이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근수였어요. 윤서가, 오랜만이다. 시간 되면 술 한잔하자. 무심한 목소리에 난 얼음물 맞은 듯 했어요. 대충 대답하고 끊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소연이 날 보며 괜찮아요. 고개 끄덕였지만 눈 마주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죄책감이 선명해졌어요. 근수, 날 비웃던 그 친구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내가 그의 아내와 우린 계속 만났지만 근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소연에게 고객 소개는 했지만 단둘이 있는 시간은 피했어요. 그녀도 내 변화를 느꼈는지 눈빛이 슬퍼졌지만 묻지 않았어요. 한 번은 소주 한 병 들고 와 농담했어요. 추가 감사 선물이에요. 웃으며 몇 잔 마셨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녀가 떠난 후 혼자 창밖 가로등 불빛을 봤어요.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가 현실을 일깨웠죠. 이 달콤한 순간들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죄책감이 점점 커졌지만 아직 끝낼 준비는 안 됐어요. 늦은 밤 사무실 창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했어요.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려는 듯했죠. 소연과의 은밀한 관계는 계속됐지만 그녀를 만질 때마다 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죄책감의 신호였죠.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리에서 근수를 우연히 만난 순간 모든 게 뒤엉켰어요. 운명이 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 거였어요. 그날 거래처 미팅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서울 거리는 번잡했고 네온 사인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사거리에서 차 멈췄을 때 보도 위에서 고개 숙이고 걷는 남자를 봤어요. 마르고 무거운 발걸음, 세상 짐을 진 듯한 모습. 자세히 보니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근수였어요. 낡은 점퍼, 낮춘 고개, 예전에 잘난 친구 모습은 없었죠. 핸들 쥔 손이 떨렸어요. 불러야 하나, 그냥 갈까? 내가 그의 아내와 그런 짓을 하면서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하지만 마음이 걸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창문 내리고 소리쳤죠. 야, 근수.
그가 고개 들더니 놀란 눈빛, 곧 어색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윤석이?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쉰 듯했어요. 차에 태우고 술 한잔하자고 했죠. 망설이던 그가 고개 끄덕였어요. 작은 포차에 들어갔어요. 플라스틱 테이블, 노란 전등, 고기 굽는 냄새와 소주 향이 뒤섞였죠.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옆 테이블 웃음소리와 고기 지글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내가 소주를 따르며 요즘 어때, 근수? 그가 잔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한숨 쉬었어요. 별거 없어. 물류센터에서 짐 나르고 힘들지만 머리가 좀 가벼워. 담담하게 망한 사업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무적이라 생각했지만 카페 체인 망하고 돈, 명예, 자신감 다 잃었대요.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 그의 눈이 잔에 고정됐어요. 예전, 날 비웃던 그의 말이 떠올랐어요. 윤서가 그렇게 해선 망해. 지금 그는 작고 약해 보였고 난 그를 배신한 놈이었죠. 위로하려 했어요. 힘내, 근수. 인생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가 희미하게 웃었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소연 이야기했어요. 소연이 강해, 보험이라며 뛰어다니고 애들 챙기느라. 난 아무 도움도 못 줘. 미안할 뿐이야.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소연과 만난 순간들, 선 넘은 시간들이 떠올라 털어놓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고개 끄덕이며 술만 따랐죠. 그는 몰랐고 난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몇 잔 더 마시고 헤어졌어요. 손잡으며 그가 고마워, 윤서가. 오랜만에 이런 대화했네.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 가는 길 근수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모든 걸 잃은 그를 난 마지막 믿음마저 빼앗고 있었죠. 내가 괜찮은 인간인가? 소연과의 순간들은 이제 욕망뿐 아니라 짐이었어요.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 달콤함을 놓기 싫었어요. 그날 밤 잠 못 들고 차 소리 들으며 결심했어요. 소연과 덜 만나고 전화로만 도울 거라고.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그날 밤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지친 내 얼굴을 비췄어요. 근수와의 만남 이후 소연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의 초라한 모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죄책감이 점점 커졌죠. 이 관계를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달콤했던 순간들을 놓기란 쉽지 않았어요. 근수를 만난 후 며칠 소연을 피하려 했어요. 사무실은 평소와 같았어요. 작업장에서 나는 기계 소리, 책상 위 커피 향. 하지만 소연의 문자 올 때마다 망설였어요. 대표님, 소개 덕에 계약했어요. 감사해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잘했네, 힘내, 짧게 답했죠. 냉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글자 하나하나가 예전의 포옹, 급한 숨결, 그리고 죄책감을 떠올리게 했어요. 전화로만 도왔어요. 산업단지 사장님들 번호 보내주며 김소연, 보험 잘해, 믿을만해. 덕분에 그녀가 계약 몇 개 더 따냈죠. 감사 전화 올 때마다 몇 마디 하고 끊었어요. 직접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 눈빛이 다시 날 끌어당길까봐. 하지만 소연은 내 변화를 눈치챘어요. 대표님, 요즘 바빠요? 오래 못 봤네요. 문자에 답했죠. 응, 회사 일 많아서. 거짓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어요. 어느 오후 소연이 갑자기 사무실에 왔어요. 보고서 확인 중이었는데 문 앞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익숙한 블라우스, 살짝 어색한 미소. 속에 고마워서 과자 좀 가져왔어요. 책상에 과자 상자 놓으며 말했죠. 앉으라고 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과자 먹으며 일 이야기했지만 예전 일은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녀 눈빛에 호기심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대표님, 괜찮아요? 갑자기 물었죠. 고개 끄덕이며 그녀 눈피에
그냥 바빠. 그녀가 조용히 일어나며 또 감사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문 닫히자 한숨 쉬었어요. 홀가분하면서도 뭔가 잃은 기분. 그 후 일에 몰두했어요. 새 주문 들어오고 기계 점검하고 거래처 만났죠. 하지만 한가할 때면 근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거리에서 고개 숙인 모습, 쉰 목소리로 인생 이야기하던 그가 진실을 알면 어쩔까? 소연은 그 순간들로 행복했을까? 이 관계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우리 둘 다 짐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연이 마지막 문자 보냈어요. 대표님, 계약 덕에 상금 탔어요. 진짜 고마워요. 축하해. 짧게 답하고 그 후론 답 안 했어요. 그녀도 연락 줄었어요. 서로 말없이 끝낸 거죠. 홀가분했지만 어딘가 아쉬웠어요. 욕망 때문이 아니라 잠깐 나누었던 순간들 때문.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 반짝이고 멀리 차 소리 들렸어요. 그녀를 멀리한 게 맞는 선택일까? 이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관계는 희미해졌지만 내 마음엔 흉터로 남았어요. 멈춤이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란 걸 깨닫게 했죠. 늦은 밤 사무실 전등이 깜빡이며 숨기려던 마음의 어둠을 비추려 했어요. 소연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사라지지 않았죠. 이 비밀을 영원히 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근수가 전화한 순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았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죠. 그날 긴 하루 끝내고 사무실 문 잠그려던 참이었어요. 서울의 네온 불빛, 차 소리가 머릿속 혼란과 섞였죠. 전화가 울렸어요. 근수였어요. 윤서가 시간 있어? 좀 만나자. 목소리가 낮고 뭔가를 억누르는 듯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불길한 예감. 그래, 어디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떨렸어요. 근수가 산업단지 근처 작은 포차에서 보자고 했어요. 노란 불빛, 고기 굽는 냄새가 익숙한 곳. 내가 먼저 도착해 소주 한 병 시키고 기다렸어요. 포차는 시끌벅적했지만 내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근수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마르고 눈이 더 깊이 파였어요. 앉아서 말없이 소주 한 잔 들이켰죠. 나도 마셨지만 그의 눈을 못 마주쳤어요. 무거운 공기 속 근수가 먼저 입 열었어요. 윤서가 소연이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주잔 내려놓으며 손떨림을 숨겼죠. 그가 테이블 내려다보며 소연이가 보험일 시작한 뒤로 밤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 안 받아. 뭔가 이상했어. 잔을 비우고 계속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몰래 따라가 봤어.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더니 오래 있었어. 고개 들며 눈이 붉어진 채 어떤 사장님이랑 너무 가까웠어. 난 얼어붙었어요. 잔이 천근만근. 그가 날 모른다는 걸 알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칼처럼 찔렀어요. 질문할 용기가 없었어. 내가 뭔데 뭘 하겠어. 망한 놈이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어요. 그저 앉아서 그를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너한테 말하는 거야.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의 말이 더 깊이 찔렀어요. 고개 끄덕이며 술만 따랐죠. 고기 지글거리는 소리가 슬픈 노래 같았어요. 그가 힘든 날들, 새 출발하려는 이야기를 했지만 내 마음은 거기 없었어요. 소연과의 순간들, 그로 인해 망가진 가정이 떠올랐죠. 헤어질 때 근수가 손잡으며 들어줘서 고마워. 소연이와 애들 위해 힘낼게. 희미하게 웃었지만 내 마음은 부서졌어요. 집 가는 길 멍하니 운전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했죠. 그날 비 오던 밤 소연을 들이지 않았더라면, 계약 안 했더라면 달랐을까? 비밀은 아직 안 드러났지만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고칠지 몰랐어요.
비가 다시 내렸어요. 툭툭 떨어지는 빗소리가 그 운명의 밤을 떠올리게 했죠. 소연이 흠뻑 젖어 사무실에 들어왔던 그때 그녀가 가져온 비밀은 이제 내게 무거운 짐이 됐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책상 램프가 어지러운 서류를 비췄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비와 섞여 흐릿했죠. 근수와의 만남, 소연에 대한 그의 말, 그리고 드러나려는 진실이 날 도망칠 수 없게 했어요.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내 잘못이 그들의 인생에 상처를 남겼다는 걸 알았어요. 근수와 술자리 후 며칠 멍하니 살았어요. 사무실은 여전했어요. 작업장 기계 소리, 쇳내음, 커피 향. 하지만 우리가 선을 넘었던 책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소연과 연락 끊었어요. 가끔 그녀 문자. 대표님, 계약했어요. 고마워요. 답 안 했어요. 화난 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그녀를 마주할 용기, 내가 그의 가정을 망친 진실을 볼 용기가 없었죠. 바쁜 일로 잊으려 했지만 밤이 되면 죄책감이 찾아왔어요. 떠나지 않는 옛 친구처럼. 어느 저녁 전화가 울렸어요. 소연이었어요. 망설였지만 받았죠. 대표님, 얘기하고 싶어요. 그녀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부드러운 조명, 잔잔한 음악. 소연이 얇은 코트 입고 지친 얼굴에 희미한 미소 띠고 앉았어요. 미안해요, 대표님. 커피잔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난 말이 없었죠. 그녀가 계속 아무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잘못했어요. 우리 그만해야죠. 그 말이 아프면서도 해방 같았어요. 고개 끄덕이며 맞아, 그만해야 해. 우린 잠시 말없이 앉아 음악과 바깥의 가랑비 소리만 들었어요. 헤어질 때 그녀가 내 손 살짝 잡으며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가 비 속으로 걸어갔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비를 봤어요. 소연이 젖은 채 들어왔던 밤, 욕망이 폭발했던 순간, 근수의 아픈 눈빛까지 모든 게 떠올랐어요. 그날 문 안 열었더라면, 계약 안 했더라면, 그녀를 남게 안 했더라면 달랐을까? 그들의 가정이 온전했을까? 난 내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소용돌이의 일부였어요. 한 번의 약한 선택이 모든 걸 바꿨어요. 일을 계속했어요. 거래처 만나고 기계 점검했지만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매일 더 나은 사람 되려 노력했지만 마음의 흉터는 남았어요. 근수와 소연, 그들이 잃은 걸 생각했어요. 삶은 계속되지만 값비싼 교훈을 얻었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나와 주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근수와 소연이 언젠가 치유되길,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랄 뿐이에요.